예, 시청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집중 토크로 모처럼 두 분을 모셔가지고 3인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 한국당 최고위원에 도전하시고 사선이시고 부산 사을 지역구를 가진 조경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공정기회박탈 분노연합의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흔히 보수 진영에서 지금 대학 입시 또 사시 폐지, 로스쿨 문제 그리고 이제 군 입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하는 것이 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사시라는 제도가 한마디로 이 고시 폐인을 낙오자들을 양산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대학 입시가 갈수록 불투명해져 가는 이런 속에서 그걸 갖다가 마치 기존의 대학 입시의 폐해를 개정하는 양 일부 보수 진영도 역시 거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 사회에 아주 또아리를 틀고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엄서제도 이 문제를 사시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하고 우리 이종배 대표께서는 두 분이 서로 아시는 사이라면서요, 의원님? 예. 우리 이종배 대표님께서 사시 정치를 위해서 이 범국민운동, 범시민운동을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몇 년 되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이 대표님, 이 조경태 의원께서 그 사다리차를 타고 이사할 때서는 이렇게 헬멧 쓰고 위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게 어디 양화대교에 시야할 때였습니까? 제가 양화대교를 2번 올라갔었는데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때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2017년도 10월 달쯤이었습니다. 그때 올라가고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나고 이제 조경태 의원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밑에 이제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용기 잃지 말고 힘내고 끝까지 이렇게 투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용기를 주시고 굉장히 위로를 해주시고 내려가셔가지고 아직도 그 조경태 의원님이 올라오셨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눈에 선하고 제가 뭐 오셨으니까 덕담 차원이 아니라 그때 정말 국회의원이 이렇게 사실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그게. 그럼요. 안 그래도 저보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 올라갈 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국회의원이 이렇게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온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이런 건 어떤 공정한 제도를 수호하고자라는 진정성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의원님은 300명의 의원 중에서 특정한 사시 폐지를 하는 사람들이 양화대교에 올라갔다. 그럼 의원님 지역구의 구민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또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갈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보면은 항상 말은 이제 국민을 위한다, 또는 청년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 표에 조금 영향이 덜하다, 또는 미치지 않는다 하면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도 있었지만은 비정규직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만은 이걸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서 애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그럼 자기 패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명 중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고귀한 생명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 그 양화대교 꼭대기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몸소
사시 존치에 대한 그 외침을 하실 때 네.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높이까지 그 고가 사다리를 타고 가봤습니다만은 네.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도 상당히 이게 덜컹덜컹 거릴 때마다 네. 오는 여러 가지의 그 불안감 네. 이런 게 엄습해 왔거든요. 네. 근데 정작 이 대표님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기까지 거의 목숨을 건 그 투쟁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젊은이의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이분을 좀 지켜드려야겠다 이런 어떤 그 소박한 마음에서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분은 무슨 말씀을 나누셨어요? 올라갔으면 뭐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줌은 잘 누나 뭐 이런 거라. 아니 일단은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내려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올라간 이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럼 안전하게 있다가 이제 그 무사히 내려오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 그 주셨어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의원이 한번 이렇게 사다리차 타고 올라오니까. 저는 그때 정말 그냥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깜짝 놀래기도 했으면서 정말 좀 가슴 한쪽 깊이 이렇게 뭐 좀 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아무도 거기 지금 제가 2번밖에 안 올라갔지. 2번밖에 더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그 이제 올라오신다는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올라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죠. 한쪽편으로. 저는 뭐 조경태 의원께서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으니까 참 저렇게 고시 공부로 희망을 걸고 사시 공부에 매달리던 사람들이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 절망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생각에 올라가셨다고 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을 좀 해보면요. 예. 자, 지금 이 사시 폐지를 주도하고 로스쿨을 만드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고 예. 문재인 현 정권에 와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사시라는 그 약간의 희망, 안 그러면 뭐 사시 일부라도 뽑는 희망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 한국당은 이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양 정권이 자신들이 뭐 공정한 기회에 이제 이야기하고 기회 균등을 이야기하고 결과적 정의를 갖다가 추구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폐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당은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해야 될 건데 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로스쿨 제도에 또 굉장히 사시 부활에 소극적이거든요. 이 조경태 의원님만 전번에 어디 나가서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소신껏 좀 싸우다시피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은 왜 이걸 지지하고 한국당은 왜 소극적입니까? 과거에 지금 잘 돼 계신 분들, 한국당 내에도 뭐 국회의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판검사 거쳐서 또 출세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자손들은 금수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은 금수저가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에 흑수저부터 출발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직에 가난한 집에 공부 하나 잘해서 장가 잘 가고 고시대에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고등고시가 없었으면 사법고시가 없었으면 대통령 되겠습니까? 성격이 좀 뺐다가다고 따돌림 받았어요. 아니요, 로스쿨 제도였으면요. 로스쿨 제도까지는 올라가지 가지도 못했죠. 예,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했죠. 자신들은 그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라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놓고 또 남들은 그걸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은 이건 기회 균등에 있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럼 한국당에서는 왜 이럴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제분들은 다 근데 금수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때부터 금수저가 돼서 자기 자녀들은 이제 오히려 로스쿨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이러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 내에도 썩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한다면은 방금 우리 황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로스쿨 문제를 좀 더 폐단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나아가서 사시 존치를 최소한 1번 정도 수준이라도 사시 존치를 해서 그 학력이 좀 다소 부족하거나 또 집에 돈이 없거나 또는 뒷백이 없거나 이런 어쩌면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청년들이라도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 러브 스토리에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올리버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집안이 하버드 대학에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딴 뭐 호암관처럼 그런 관을 하나 이렇게 기부한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가 금융가인데 아들 보고 너 로스쿨 가라. 아들은 안 간다 해가지고 둘이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영화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로스쿨이 그 처음에 원형이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도 로스쿨이야말로 진짜 없는 사람은 근처도 못 가고 어마어마한 이 비용이 들고 그래서 로스쿨을 통해서 그 부잣집에 할아버지는 뭐 관료 아주 성공한 관료이자 금융가 또 아버지도 금융가 그 아들은 죽어도 로스쿨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다 해뒀다는 백 썼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신청만 하면 그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로스쿨만 들어가면 그 길로 그냥 그 하버드 로스쿨 졸업하면 이후에는 탄탄대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종배 대표께서는 이걸 지금 오랫동안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 정권의 이중성 자기들이 언제부터 기득권이었다고 요즘 그쪽에 좀 출세한 사람은 자식들 다 외고 보내고 그렇죠. 로스쿨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하잖아요. 그 운동권의 이중성들 미국 싫어하면서 미국 다 보내고 이러는데 그건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종배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이 사시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당도 저는 한국당이 의원님 한국당 의원이 계시지만 또 말씀드리면 더 얄미워요. 더 민주당보다 차라리 왜 어떤 면이 있냐면요. 제가 이걸 이제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렇게 그 어떤 이제 사법시험 부활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보면 자꾸 이제 그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문제가 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 기대를 하게 만들고 계속 질질 끌면서 안 해주는 거죠. 희망 고문이네. 근데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안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하고 이래서 안 되니 그러면 저희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이렇게 할 텐데 진짜 뭐 여기 조영태 의원님을 몇 번 빼고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우리는 기득권이고 내 자식들 로스쿨 가야 되니까 나는 안 하겠다 우리는 라고 말씀하시든지 하실 것처럼 민주당은 당론이 사실 폐지입니다. 거기는 당론이 사실 폐지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답이 없는 정당이라고 민주당을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했을 듯 말 듯 하면서 이게 무색무취하게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니게 가니까 이게 저는 좀 심한 말로 정당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경태 의원님한테 기도도 많이 걸고 또 다른 의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정치가 저는 좀 정직하고 솔직해야지 자꾸 해줄 듯 말 듯 하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조 의원님 그래서 지금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고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은 겉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기회균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국당은 또 공정에 대해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반대 기제로서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공정이라는 말만 넣으면 좌파가 하는 소리 이렇게 치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이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기득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수를 흔히 수구 기득권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이 보수 세력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수 이꼴 수구 기득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가 공정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느끼는 이 풍토가 좀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소장님 말씀 주신 그 바와 같이 이 보수 쪽에서 이게 공정에 대한 그 알레르기 반응은 이 보수의 가치를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원래 이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그 시장 경제 원리이고 또 자본주의를 갖다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시장을 지향하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여기는 어떤 철학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바로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출발해서 거기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거든요. 사회주의 구조만큼 좀 불공정한 구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그
그 완전히 귀족층이랍니까? 예. 잘 사는 층은 그들은 열심히 일 안 해도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 그 가족들 예.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백두 혈통이면은 누구나 다 금수저가 되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예.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은 고 정주영 회장처럼 예.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도 예. 그 현대와 같은 그 재벌들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예. 자본주의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쪽에서의 그 어떤 그 가치가 예. 많이 흔들려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보수주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공정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본인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아버지가 어디 자갈치 시장에서 네. 지게를 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정말 오늘날 사선 의원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 최고 상위 레벨에 오르시는 부분에서 돈이 많다고 상위가 아니라 어쨌든 사선 의원이고 조경태 의원님쯤 되면 뭘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 최상위까지 올라오셨다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님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 가까운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보면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금수저여야만이 거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더 심하고 예. 또 유럽도 사실 그렇죠. 미국도 보면은 그렇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때 제대로 안 갖춰진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공정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그런 사회여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아버님이 비록 그 자갈치에서 지게를 지셨지만 그 아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선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을 준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흑수저들, 즉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백두 혈통이 아닌 혈통이 즉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잣대와 벗어난 그 어떤 분들은 그 서민의 아들들은 절대로 그런 위치에 오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또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장하던 시대에 그때 무슨 비리도 부패도 이런 카르텔도 많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고도 성장의 시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가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이제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던 시기까지가 오히려 훨씬 더 기회가 더 많았고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공정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부패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공정이고 기회균등이고 정의를 갖다가 누구나 개나 소나 말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공정성은 박탈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대 대표는 지금 그 시대에 사시 공부를 하려 했고 사회적으로 진출하려는 부분에서 지금 벽에 부딪혔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경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6.25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다 노력을 했고 그러한 이제 노력이 실력으로 바뀌고 그러한 인재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는 저는 뭐 경제 성장 1% 더 하고 뭐 물론 안보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는 이제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고 없는 집의 자식이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해도 안 되는 그냥 이러한 일들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제 그 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나 하고 그냥 소소하게 살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 청년의 좌절하고 그런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게 우리나라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가 그 이제 말기까지 이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정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떤 불공정함이 우리 사회를 계속 이렇게 암이 자라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 정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조경태 의원님 같은 분을 왜 존경하냐 하면요. 또 이제
황정소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오피니언 리더 또 제도권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이걸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절대 모릅니다. 정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두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과거에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혁명을 거치지 않고 지금 이 민주주의의 전통이 가장 권리 장전, 권리 초원부터 시작해서 명예혁명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래도 혁명을 거치지 않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세계 민주주의 제도의 대부분이 나온 나라 영국에서 이 민주주의가 혁명으로 연결되지 않고 발전해온 가장 큰 계기는 보수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영국 사회에서 몸을 던져서 사회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정의를 기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거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인 월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자, 자신이 귀족 집안으로 태어나서 평생 남부러울 거 없었는데 이 노예를 폐지하자 해서 영국이 미국보다 훨씬 전에 노예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한 70년쯤, 한 70년, 그러니까 이 18세기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걸 노예제를 폐지하는 부분이 그 귀족 한 사람의 그 토리당 어원인 귀족 한 사람의 헌신성 때문에 그 노예제도라는 것을 폐지함으로써 영국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자부심과 또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구휼법, 빈민법 이런 게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통 평등 선거로 이렇게 노동자나 없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한국의 이 한국당, 보수를 대변하는 한국당이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다. 그리고 상류층의 웰빙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오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시 폐지를 이렇게 상징하는 부분에서 한국당의 이런 흐름을, 기득권 지향적인 흐름을 깨지 않으면 저는 자기의 총선이나 대선에서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쪽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렇게 하는 세력인 양 포장을 하고 있고 계속 공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마치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구 세력처럼 부패 세력처럼 이 낙인을 찍어가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보수의 가치는 지금 영국의 사례도 말씀하셨지만은 두 단어로 저는 기울된다 보거든요. 하나는 희생이고 하나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가 없는 보수는 가짜 보수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수주의, 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희생과 봉사를 정신이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젊은이들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짜 보수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려면은 희생과 봉사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시 존치, 그 다음에 어떤 정시 확대, 이런 그 공정한 그 게임의 룰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어느 대표나 어느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좀 뒤로 빠지는 형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청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좀 희망 고문에 가까운, 어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질이 좋지 않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지도부에 이제 혹시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는 당에서 이런 얘기를 좀 더 공론화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대중은 돈이나 예산으로 뭐 또 추상적인 어떤 가치로 저쪽이 뭘 이렇게 지향하나, 정치 정파들, 정치 정당이나 이런 쪽에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고리들, 그 고리의 대부분이 이제 이 사회가 열린 사회인가, 그 다음에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도 이렇게 놓고 그 끝에 올라가는 몇 사람이라도 신분 상승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보고 그 정파나 정당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는 집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근데 요즘 서울대학을 들어가도 또 백수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사시를 쳐서 뭐 요즘에 사시 말고 삼성이라는 것도 있고 뭐 대기업도 있지만은 대기업 입시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시험은 설사 해서 들어가도 몇 년 이내 또 쫓겨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 신분 상승이라는 부분에 완결 짓는 부분에는 좀 위협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시를 합격하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몇 명에게 해당되지 않지만은 유일하게 신분 상승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건데요. 이 대표한테 여쭙습니다. 예. 그런데 왜 저렇게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좌우를 막론하고 이 사실 무슨 로스쿨도 그래 놔놓고 당분간 이것도 해보자고 여기에서 뭐 한 200~300명 뽑는 거 그거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마치 뭐 자기들이 좋아서 폐인을 하겠다는데 무슨 고시 낭인이니 고시 폐인이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요즘은 단도직입이 유행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제 의원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이미 이제 로스쿨을 졸업해서 어떤 변호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자식이 있는 의원들이 저는 이제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법시험이 한 300명이 이제 부활이 되면 이제 로스쿨 출신은 이류가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이제 자기들 많이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시험이 부활되면 이제 공부 인재들이 사법시험 보자 이렇게 다 몰려버리면 로스쿨이 무너질 수가 있고 로스쿨이 무너지면 그 이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 또 스크래치가 가기 때문에 이 로스쿨은 지켜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이유라고 보고 더 큰 이유는 기득권들이 자기 자식들 로스쿨 보내서 뭐 앞으로 뭐 국회의원도 시키고 교수도 시키고 그 사회 요직을 보내기 위한 그런 응서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딱 자꾸 의원이 계신데 말씀드리기 좀 간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데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찰떡궁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야 기득권들이 이제 자기들 아주 그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가자 그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종배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로스쿨과 사시가 같이 공존을 했을 때 그게 잠깐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을 딱 갖고 둘 다 변호사라면 당신 무슨 변호사요? 그래서 그렇죠. 로스쿨 변호사는 이류였고 그렇죠. 사시 변호사는 인류였고 그리고 또 사시 변호사라도 판검사 했냐? 아니면 또 사법연수원 출신이야. 그게 1류, 2류, 3류로 쫙 나눠지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비판하고, 근데 로스쿨 측의 주장입니다. 그게. 주장이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일단 이제 기회 균등,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반드시 부활돼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뭔가 더 좋은 제도가 생기면 우리 제도가 어떤 피해를 입으니까 더 좋은 제도 안 돼. 이 논리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로스쿨을 나와도 시험을 쳐서 변호사 시험을 쳐서 되는 거고 로스쿨 들어갈 때도 시험을 쳐야 되고 2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로스쿨을 나왔든 어디 대학교를 나왔든 고졸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2단계를 거쳐서 뽑는 것보다 그 사람이 고시를 나왔든 국졸이든 어쨌든 이 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을 주는 것이 시험이 공정하다고 보면 근데 시험은 로스쿨의 이 변호사 시험이나 로스쿨 입학 시험보다는 사시가 훨씬 국가 주도로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시에서 입시 부정이 있다 소리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없고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농부의 자식이든 대통령의 자식이든 어느 대학을 나왔든 고졸이든 뭐든 돈이 있든 아무것도 안 봅니다. 일단 도전할 기회는 줍니다. 거기서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살리고 못 살리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고 일단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로스쿨은 그러한 기회를 차단해버리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영교 의원 뭐 문제가 됐고 뭐 옛날 또 신기남 의원부터 해서 또 무슨 LG에 무슨 뭐 자기 아들이 로스쿨 나와서 취업해서 그 의원 등 시끌시끌했던 사람도 몇 명이에요. 자제가. 그러면 실제로 조용태 의원님은 자제분이 로스쿨은 안 다니시죠? 네, 아직 제 얘기는 조금 어린 편입니다. 어립니까? 그래서 이 로스쿨을 들어간 이 국회의원이나 한국 사회의 상류층의 자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고위공무원이나 굉장히 국회의원들.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의 부모 직업군 조사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거를 조사해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가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요. 고강 대작들의 자제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라든지 하여튼 우리나라의 상류층의 자녀들이 많이 있고요. 그냥 돈이 없으면 로스쿨을 가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적응이. 뭐 장학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 이 대표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그 사법시험의 제도가 이게 보여주는 그 상징성이 우리나라의 그 공정성을 좀 제패한다 보거든요. 대표한다 봅니다. 아까 우리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저 사회가 공정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것은 이 사시가 있고 없고가 저는 많은 결정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저희들 같은 공대생들이 사실을 뭐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 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고시 사시의 부활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뭐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거 상징적인 거 하나라도 제대로 이 물꼬를 터주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뭐 실업급여 얼마 주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그 격가지지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것은 앞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게 가서 우리 부모님이 좀 다소 못 살고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보장된다. 이것만 주어져도 상당한 저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확보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 세대에게 제일 문제는 이제 요즘 청년 세대들이 집도 못 사고 나는 부모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중산층 이하에서 태어나면 돈도 못 모으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한다면서 점점 이렇게 꿈을 줄여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젊은이들한테 사회 몇 군데라도 상징적인 부분에서 당신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건 당신에 달려있다. 이 자신에 달려있다.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점점 많이 만들어야 그것이 열린 사회인데 사회가 지금 닫힌 사회로 좌우를 막론하고 이렇게 합작으로 이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또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 조경태 의원님은 이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온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한국당도 그렇게 가는 경향에 대해서는 좀 조 의원님이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셨지만은 네. 앞으로 최고위원이 되시면 제가 볼 때 1등으로 될 거라 봐요. 1등? 네, 또 돼야 되고. 압도적 1등이. 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위원 선거도 1등 최고위원이냐 2등 3등이냐고 또 달라가 좀 또 그게 끝발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되면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일단 만약에 제가 대표나 원내대표였으면은 이걸 당론으로 저는 채택하는데 앞장섰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강하게 우리 제1야당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사시 존치, 사시 부활을 한다면 우리 당이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저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만약에 입성하게 되면은 당대표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더 힘있게 좀 설득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표님 같이 정의로운 우리 젊은 청년분들과 같이 연대해서 제가 잘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 울컥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정말 힘들게 투쟁을 해왔었는데 진짜 이제 몇몇 의원님들 계시면 특히나 이제 조경태 의원님이 굉장히 저희 입장을 많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힘도 써주시고 실제로 정시 확대 법안이란 법안도 내주시고 또 사법시험 존치하는 또 법안도 내주시고 그리고 민주당 계실 때 그 사법시험 존치하는 법안이 냈는데 그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로스쿨을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당론 자체가 어떤 사법시험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음서제 옹호하는 정당인데 거기서 소신 있게
사법시험 정치 법안을 발의한 게 굉장한 어떤 그것도 진정성이 없으면 그냥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최전선에서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최전선에서 이런 어떤 공정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뭐 선거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 고시생 또 저희 학부모들이 많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거 사시위에 대한 이 사회적 공정성 논란에 대한 토론이 이 조경태 의원님 그 최고위원 마치 추천 토론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아니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아니 뭐 그냥 나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도 공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를 마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보수가 실질적으로 20, 40대의 젊은 분들한테 이 사회가 담합되어져서 기득권끼리 이 서로 간에 꽉 짜여져서 제도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막고 신분 상승을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막는다면 그 사회는 완전히 닫힌 사회로서 맞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럼 지지를 받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요. 밑에 얼마나 깊게 퍼져 있는지 뭐 이런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요즘 여자 남자들끼리의 여성 남성들 간에도 그 또 서로 차별 논란으로 벌어지고 위협 남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변질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경태 의원 중심이 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먼저 이걸 관철시키고 통과하는 모습을 봐야 맞습니다. 이게 한국당에 대한 어떤 시각이 교정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은 자기들도 이걸 걸어놓고 이 사람들은 쇼를 해서 마치 공정성이 있는 양 포장을 하고 이 모든 이 로스쿨의 문제는 한국당의 문제처럼 이렇게 뒤집어 세우는데 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당은 그냥 그렇게 그건 나한테도 나쁠 거 없어. 내 자식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이런 문제에 내 주변에 다 돈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묵시적으로 동조하다가 주범처럼 돼가는 게 지금까지 행태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 네,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한국당이 좀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는 측면에서 그 변한다는 그 의미가 기득권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되고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 로스쿨하고 사시 존치를 갖다 같이 병행시키는 겁니다. 병행시켜서 로스쿨이 좋으면 로스쿨 가고 또 사시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로스쿨을 갈 수 없으면은 사시를 통해서라도 그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가지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간다면은 지금보다 최소한 지지율이 3에서 5%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한 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제 거의 안 남아 있고, 근데 로스쿨의 이해관계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 어떤 표만 보면 선거의 표만 보면 이제 로스쿨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런 공정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다르게 시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감동도 받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표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걸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앞으로 지도부가 들었으면. 네, 일부 마치면서요. 뉴스 브리핑은 사실 이런 주제를 다루면 보수의 대중들이 많이 보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보수의 정체성을 가다듬어서 보수가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이 사회는 보수가 발을 디딜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두 분 토론이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일부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십시오.